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와서 전해드렸는데요. 유권자 56%가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래 문장은 이 부정선거가 2020년 대선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6%였다. 이제 원래 문장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엎어치기 매치기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렇게 일단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56%라는 건 일단 과반수가 넘은 것이죠. 이게 지난 4월 달에 이 똑같은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51%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5%포인트 지금 올라간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몇 달 전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 부정선거 문제가 확실히 있기는 있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가 여러 차례 오랫도록 보도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정선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당락을 바꿀 만큼의 충분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 애리조나는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조지아주도 분명히 지금 증거가 있는데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 국무장관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못 옮기고 오죽 벌벌 떨고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칼을 들지 못하고 연방 법무부에다가 도와주세요라고 SOS를 치는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번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뭐냐면 65%의 응답자들이 우편투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3명 중에 2명의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편투표 시스템들을 이제 다 없애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원래 우편투표가 시작이 됐던 거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더 선거에 참여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우편투표를 했던 것인데 이 우편투표를 하기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말도 안 되는 투표용지 추수꾼, 하비스트, 투표용지 추수꾼이라는 게 생겼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재자 투표용지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막 사인해가지고 대충대충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 찍어가지고 막 밀어넣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집계되면 안 되는 잘못된 투표용지인데도 불구하고 무효 처리가 되지 않고 집계가 되는 그런 것들도 생겼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문제, 타주로 이사간 사람들이 계속 투표를 본인이 직접 투표했겠습니까? 예? 본인은 이미 타주로 갔는데 자기가 옛날에 살고 있던 집으로 투표용지가 갔을 텐데 그것을 누군가가 다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애리조나주의 이 포렌식 감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났던 것이고요. 각 주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서서히 다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그 숫자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증거는 제시가 됐는데 지금 주 당국에서 움직이질 않으려고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 처리가 안 되고 있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고요. 펜실베니아도 안 되겠다 하니까 안 되겠다 포렌식 하자 가고 있고, 위스콘신, 미시건 이런 곳들도 전부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지금 전국 50개 주에서 전부 다 포렌식 감사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각 주에 있는 주 의원들이 거기에다가 막 연판장에 지금 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명하는 사람 숫자가 벌써 몇백 명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분명히 부정선거 문제는 언젠가는 밝혀지게 될 것이고, 이번에 우편투표를 실시함으로 해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범국민적인 공감대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32%가 우편투표는 위험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30%가 작년에 부정선거 때문에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원 10명 중에 3명은 바이든이 지금 가짜 대통령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지지율도 뭐 30%대로 떨어졌다. 이 뭐 이미 저희가 이제 그 국정 지지율을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취임 첫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비교하는 그래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9월 말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보다는 항상 위였던 것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지율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도 이 가짜 뉴스들이 트럼프를 머저리 나쁜 놈, 미친놈 이런 식으로 다 세뇌시켜 놔가지고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지지율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해왔는데, 근데 바이든은 그에 비해서는 여론이 너무나 많은 몰이를 해주었죠. 사람들을 다 세뇌시키고 몰이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개판으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트럼프 때보다는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이제 다 들통이 나면서 9월 말에 완전히 역전이 되게 됩니다. 9월 말에 역전이 되면서 지금은 트럼프 시절보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낮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거 당연하죠. 네, 당연한 겁니다. 뭐 국정 운영 저희가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때 우리 국민들을 살거나 죽거나 상관없이 내버려 두고 군대를 먼저 철수시킨 건 완전히 미친 짓 아닙니까? 850억 달러어치의 장비들, 무기들 이런 것들 총만 60만 정입니다. 총만 60만 정이 되는 그거를 놓고 아파치 헬기에다가 5만 가지 막 무기들 갖다 다 놓고서는 그냥 나온, 이것도 미친 짓인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원조하겠다고, 거기다 원조 보내주겠답니다. 지금 나라 정부, 연방정부 빚은 지금 30조 달러가 다 돼가는데 지금 미친 짓을 지금 뭐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면. 더 지적해볼까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히토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엄청나게 많은 히토류 광물들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것을 개발하면 지금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소재들,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라든가 리튬 전지를 만드는 소재들 거기 다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그거 지금 중국한테 다 내주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미 중국은 들어와 가지고 이 탈레반하고 그런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광물 채취에 대한 계약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한테 지금 다 그걸 뺏긴다. 열심히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달리게 만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는 결국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전쟁에서 철수한 거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수만 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다. 국경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경은 지금 뻥 뚫렸죠. 지금 뭐 사람들 막 델리오 다리 밑에 막 15,000명 이렇게 막 불과 며칠 사이에 15,0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도대체 압도를 당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뭐 애리조나주에서도 또 그런 상황, 유마 그쪽에서 또 그렇다고 그러죠. 멕시코를 가로질러서 지금 올라오고 있답니다. 미국 땅으로 6만 명의 IT 이민자들. 근데 이 IT 이민자들이 IT에서 지금 바로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브라질이나 칠레에 가서 살겠다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민 생활에 실패하고 지금 두 번째 이민 생활을 하려고 미국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난민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상당히 좀 갑갑한.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보건 이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완전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개발이 돼 있는데 제대로 지금 그거를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백신 맞지 않았으면 실내 들어오지 말아라는 이런 백신 여권 제도들을 갖다가 시행을 하질 않나. 백신 맞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당신은 일할 수 없다라고 해고해버리는 백신 의무화 정책들을 추진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굉장히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부어주고 있다. 국민들한테 돈을 풀면 뭐랍니까? 국민들은 돈을 풀어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돈이 있으니까 일단 주문은 막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막 물건은 사는데 수요는 있는데 지금 공급이 처리가 안 돼주는. 공급은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데 물건을 수입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지금 한국에서 내리지를 못하는. 한국에서 내리긴 가까스로 내렸는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한국 쪽도 완전히 풀로 지금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열심히 하적을 하고 있는데 이 하적한 거를 컨테이너를 지금 전국 각지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트럭커들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게 안 되는.
지금 바다에서 3개월째 기다리고 있다. 예. 홈디포 이 건축 자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구, 룸스투거 한번 가보십시오. 룸스투거 가시면은, 예? 이거 저 주문하려면 그러면 거기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당장 하는 이야기가, 이 물건은 내년 4월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보십시오, 한번. 룸스투거. 지금 심각합니다. 물류 대란이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죠. 국경 무너뜨렸죠. 거기다가 우리 이 미국의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군대 다 위신 다 깎아버렸죠.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기다가 보건관리도, 국민 보건관리도 엉터리.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당연한 상황이다. 계속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갈아치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